안녕하십니까, 윤호상 소장입니다. 오늘은 찜질복? 찜질복 아니고요. 찜질복이 아니고 진짜 티셔츠를 샀는데 찜질복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. 그 뒤에 보면 찜질복은 아니죠. 여기 굉장히 글자가 적혀 있고 이렇습니다. 오늘은 이 찜질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는, 우리가 자꾸 기업에서는 예전에 스펙 중심으로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사라지면서, 왜냐하면 스펙 자체가 엄밀해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나 이 공통 역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걸 좀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냐면, 스펙보다는 요즘에는 경험, 스토리 중심의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, 경험이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. 왜? 이 경험이라는 부분은 좀, 저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막 어필한다면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, 뭐 수상을 했거나 좀 남들보다 있어 보이는 경험을 쓰고 싶어 하는데요. 문제는 우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구직자들이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. 왜? 남들한테 있어 보이고 거창한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좀 있으면 좋은데, 그런 경험이 대부분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너무 경험이 없다, 나는 경험이 없다, 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,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있어 보이고 잘난 경험을 적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정말 웃긴 사례가 나타납니다. 실제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썼던 게 국토대장정이라는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. 국토대장정 어때요?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. 열심히 여름에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땡볕에 굉장히 힘든 경험이 맞습니다. 근데 국토대장정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? 아니요, 몇몇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 따지면. 근데 이 국토대장정이 엄밀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. 솔직히 하면 힘든 경험을 알겠지만, 많이 느끼는 것도 알겠지만, 국토대장정 해 뜨면 걷고 껌껌하면 자는 거 아닌가요? 이거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. 근데 메인 스토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,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쓸만한 내용이 없습니다. 근데 갔다 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조금 각색을 하기 시작해요. 에피소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, 문제는 이 에피소드 자체도 엄밀히 와서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창의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걸 만듭니다. 그래서 가장 웃기는 스토리가 뭐냐 하면, 진짜 많이 보면 국토대장정만 가면 사람이 다친다는 거, 같이 간 친구가 다치게 된다는 거. 근데 다치는 것도 웃기는 게, 정말 신기한 게, 다치는 부위가 상체는 없고요, 다리랑 발목만 다친다는 거. 그거 웃기지 않나요? 그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. 요즘에도 많이 쓰는, 최악의 친구들이 많이 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팀플, 조별과제, 그 다음에 뭐 공대 가면 캡선 디자인, 창의 설계,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,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거짓말 안 붙여서 한 30만 장 봤는데, 그런 면접도 자주 하는데, 문제는 이 팀플, 조별과제,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팀 활동을 쓰는데, 문제는 지금까지 이 자소서 30만 장 속에서 팀플을 하면서 저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이었습니다 라고 쓰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. 문제는 전부 다 팀장, 조장, 리더를 했다는 거죠. 근데 그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면서 하니까. 근데 문제는 그 팀들 중에 단 한 팀도 정상적인 팀이 없다는 겁니다. 문제는 가장 첫 번째, 팀워크를 제하는 악역이 나타나요. 그 대표적 첫 번째가 뭐냐면, 갓 복학한 복학생, 그 다음에 취업 준비인 4학년, 뭐 가정 환경이 어려운 뭐 친구,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좀 더 웃기는 소재도 있는데, 성장 과정, 요즘에 기업이 성장 과정을 굳이 묻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빠져 있고, 물론 롯데나 신한은행 정도는 남아 있지만, 근데 이 성장 과정도 적으라면 정말 웃긴다는 거. 왜?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적은 걸 집에 어머니나 아버님을 보여주면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. 왜? 솔직한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말 안 들었잖아요. 근데 성장 과정에는 아버님이 이런 말씀에서 실천했다고. 그리고 대부분 가훈이 없는 집도 많아요. 근데 아버님도 모은 가훈을 만들어 놓고, 어렸을 때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답니다. 근데 왜 지금은 인사 안 해요? 좀 생각해 봐야겠죠. 근데 더 웃기는 건, 이 성장 과정 이외에 존경하는 사람을 물을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, 물론 삼성이 이런 데들 남아 있습니다. 거기도 똑같아요. 왜 취업철만 되면 효자연역 코스프레 하냐고요. 실제 보면 존경하는 사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버지, 어머니예요. 근데 아버지는
불편하지만 진짜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엔 크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. 첫 번째는 한 직장을 30년 동안 다니셔서 성실을 강조하는 아버님이 한 부류. 한 부류는 IMF 이후에 자수성가하셔서 자립심이 강한 아버님이 아버지가 한 부류라는 거예요. 근데 웃기는 거는 어머니는 딱 한 부류밖에 안 나오십니다. 미안하지만 자기소개서나 존경하는 사람, 면접에서 나온 어머니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필요 없다는 거. 왜? 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어머니밖에 없어요. 웃기지 않나요? 그래서 정말 웃기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는 거는 기업이나 인사 담당이나 면접관은 결코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. 실제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다는 거. 그래서 예전에 정말 웃기게 성장 과정을 적으라니까 정말 웃기게 쓴 친구가 있어요. 성장 과정,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답니다. 이거 경찰서 신고해야 되죠? 가정폭력이잖아요. 근데 종아리를 맞았는데, 대부분의 친구들은 종아리를 맞았는데요. 실제 그래서 반성하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요. 학교생활 잘했습니다.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적으면 정말 재미없는 소재라는 거죠. 근데 좀 생각해보죠. 그 친구는 다르게 적습니다. 어떻게? 종아리를 맞았는데요. 처음엔 아팠습니다.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요. 견딜만 하던데요.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끈기가 생겼대요. 애가 좀 이상합니다. 근데 그 끈기만 얘기를 했다면 진짜 옛날 얘기밖에 아닙니다. 왜?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왕년에 내가 말이지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친구가 한 문장을 더 추가합니다.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 가지고요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이상 하게 됩니다. 굉장히 다른 소재가 돼버린다고. 근데 좀 웃기는 건 다른 소재, 다른 역량, 다른 장점이 되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솔직히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1년 한 교환학생 어학연수를 다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거. 왜?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, 면접관 입장에서는 길고 오래 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작은 에피소드, 작은 경험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에 돌아서 똑같이 한다는 게 역량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렇다면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입니다. 근데 아니요. 저는 집에 누워 있다가요. 친구들 따로 하루 갔는데요. 크레인 고객 만나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.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왜? 솔직히 전략적으로 쓰면 되거든요. 자소서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굳이 하루 했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라고 적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접에서 질문한다면 좋아 면접관 며칠 했습니까? 그때는 솔직히 하루 했습니다 해도 돼요. 왜? 거기서 만들지는 마시고 하루 했습니다 솔직히.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오히려 더 맞는 굉장히 좋은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이 기업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이고요. 그것이 기업이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는 거. 그래서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항상 묻는 경험은 그런 작은 에피소드, 작은 경험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경험도 돼요. 초등학교 경험도 돼요.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. 그래서 거창하고 자랑하고 깊은 경험을 쓰다 보면 남들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고 여러분만의 사소한 경험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소재로 해가지고 본인의 장점, 역량을 증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, 더 차별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은 찜질복 입고 제가 전화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